4cm로 이동을 하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로버입니다. 달에 있는 지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로버가 그런 울퉁불퉁한 데를 다니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가서 누가 세워줘요. 과학자들이 달 탐사 로봇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은 지형에 잘 적응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니겠냐. 뉴턴이 서가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서가나무의 엄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구에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가 뭔지 아세요? 오,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죠, 달이죠. 달이라는 별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데 사실 우리는 달에 대해서 속속들이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달로 직접 여행을 떠나서 달을 탐사하는 로봇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달 탐사 로봇을 직접 연구 개발하신 박사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자분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우섭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의 개수나무 아래서 떡방아를 찍고 있는 토끼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달에서 위험한 과학 임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달 탐사 로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형 달 탐사 로버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섭 박사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사실 달 탐사하면요, 예전에 이제 달에 처음 착륙했다는 네. 우주인만 생각하기 네. 마련인데요. 요즘은 사람이 직접 안 가고 로봇을 보내나 봐요. 69년에 달에 처음으로 인류가 착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비해서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가기에는 아직 우주 여행이 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면서 필요한 과학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달 탐사 로봇을 보내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소개를 해주실 네. 때 한국형 달 탐사 네. 로봇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한 로봇인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달 탐사 로버는 미래부에서 2020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달 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기술로서 발사체를 개발하고 한국의 기술로서 지구부터 달까지 운반하는 궤도선을 개발하고 그리고 달에서 직접 움직이는 로봇까지 개발하는 것을 한국의 기술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네. 주제잖아요. 달로 떠나는 달 탐사를 하는 로봇, 어서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강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연의 내용은 한국에서 개발된 달 탐사 로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복잡한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먼저 현재 저희 한국에서 개발된 한국형 달 탐사 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동작 모습을 먼저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오른쪽에서 이제 달 탐사 로버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초속 4cm로 이동을 하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로버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달에서 그리고 또는 화성에서 움직이는 로버의 특성상 로버가 전복이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사람이 직접 가서 구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버는 가장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주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리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 또는 화성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주행을 할 때 두 개의 몸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용하여 지면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을 하면서 전복이 되지 않고
잘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지상에서 시험하기 위한 이제 태양 전지가 시험용으로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로버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박지와 같은 물체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은박지는 아니고요. 영어로는 MLI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중 단열 복합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은박지와 같은 경우는 그 복합 단열재가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여러 장이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로봇의 표면에 쌓아줌으로써 그 고온의 태양열에서 날라오는 직접적인 에너지를 반사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달에서 로봇가 맞을 수 있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역할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해드렸고요. 제가 로봇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로봇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봇라는 단어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요. 그 로봇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영어 사전에 의하면은 방랑자, 유랑자, 배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과학계에서는 사람이 갈 수 없는 달 또는 화성과 같은 우주에 사람 대신 보내져서 지상의 명령에 따라 과학자가 원하는 과학 임무를 수행하고, 그렇게 수행된에서 그 수집된 과학 데이터를 지상으로 안전하게 보내줌으로써 지상의 과학자가 필요한 과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동 로봇을 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지구에서 그 인류가 외계로 보낸 로봇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1969년에 달에 처음으로 인류가 착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로봇가 먼저 달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서 보낸 루나 코드라고 하는 그 로봇 2대가 먼저 착륙을 해서 당시의 착륙 목적은 그 실제 구소련에서도 우주인을 달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달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탐사로서 척후병으로 보냈죠. 하지만 아쉽게 69년에 미국에서 먼저 인류가 직접 착륙을 하였기 때문에 이 루나 코드 프로그램은 1, 2호에서 우선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로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행성은 화성입니다. 여러분 많이 뉴스에서 나왔고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처음 화성에 그 미국에서 보낸 로버는 소저너라고 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로버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로버입니다. 그 로버가 착륙해서 초기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오퍼튜너티, 스피릿이라고 하는 중형급의 로버가 착륙을 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큐리어서티라고 하는 거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에 대형 SUV만한 자동차의 크기의 로버가 착륙을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 탐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로버를 발사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작년도에 그 유토, 한국말로 얘기하면 옥토끼라고 하는데요. 그 옥토끼라고 명명된 달 탐사 로버를 달에 착륙시킴으로써 인류에서 세 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 탐사 로버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가고자 하는 달이 어떠한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알아야지만 그 어떻게 달 탐사 로버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만든 로버가 달에 가면은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달의 좋은 점이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으로 달의 환경은 대기가 없습니다. 즉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이 달 지표면으로 바로 쏘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 굉장히 춥고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의 온도는 영하 170도고 낮의 온도는 130도예요. 굉장히 춥고 뜨겁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으면서 그 주기가 28일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마이너스 170도의 그 추운 밤이 14일이고 130도의 그 뜨거운 밤이 14일이라는 낮이 14일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달 탐사 로버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솔직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버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자와 뭐 이 로버를 개발한 로봇공학자, 그리고 이 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뭐 우주 과학자, 우주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기존에 발사됐던 달 탐사 로봇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귀결되는 것들이 이제 딱 두 가지 정도의 그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달이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달 탐사 로버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잘 다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달에는 인류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성도 없어요. 즉 달에 있는 지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평평한 곳은 물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겠지만 다 울퉁불퉁하죠. 그렇다면 로버가 그런 울퉁불퉁한 데를 다니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가서 누가 세워줘요, 그거?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달 탐사 로봇 또는 화성 탐사 로봇을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은 지형에 잘 적응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니겠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냈어요. 바퀴를 6개, 8개를 달고 또는 곤충의 다리처럼 이렇게 긴 그 봉 같은 걸 달아서 그 끝에 바퀴를 달아서 이 로보가 이 달에 잘 이렇게 움직임에 그 지면 형상에 잘 적응하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했었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신뢰성이에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에다가 로봇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달이나 화성에 로봇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가서 고장나.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면은 달 탐사 로봇가 달에 도착을 해서 고장나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신뢰성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버가 동작을 하면서 부셔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로버가 가만히 있어도 부셔지면 고장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도 부셔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로버가 이렇게 많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휠 하나가 부셔졌어요. 그래도 로버가 만약에 바퀴를 6개 또는 8개를 갖고 있다면은 하나가 부셔지더라도 나머지로 기본적인 동작이나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작에 대한 신뢰성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신뢰성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가 있는 달은 마이너스 170도이면서도 우주에서부터 방사능이 그대로 오는 곳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신뢰성 있게 견디겠냐. 근데 아쉽게도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로서는 영하 170도에서 130도의 그런 넓은 온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게 보호막을 로봇이 이렇게 덮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저희가 원박스라고 표현하고요. 뭐 한국말로 직역을 해서 표현하면은 보온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로버의 몸체를 보온 상자처럼 만들어서 안에 단열재를 집어넣고 그 안에 전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히터 같은 거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부 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 표면에다가 이제 방사능이 침투하지 못하게 코팅 같은 걸 특수 코팅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신뢰성과 앞에 말씀드렸던 지형 적응성은 굉장히 상충되는 창과 방패와 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면에서 잘 다니기 위해 로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은 고장 날 수 있는 부품 수가 늘어나요. 기구부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박스를 여러 군데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가능성과 지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하냐의 요 중간에서 어떻게 저희가 가중치를 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봤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냐.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환경에 강인하게 만들어 보자. 기구부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하나의 몸체에 큰 바퀴 2개만 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조 바퀴 하나 달고. 그럼 걸어 다닐 거예요. 기어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체도 하나고 모터도 딱 2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구부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환경에 대한 강인성은 되게 좋지만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지형이 복잡해져도 못 가요. 즉 주행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야 미국에서 저 화성에 보낸 달탐사 아니구나. 미국에서 화성에 보낸 로버를 생각해 봐라. 그 로버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기술 그대로 가져와 쓰면 되지 않냐. 물론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에 보내졌던 로버를 잘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지형도 굉장히 잘 다녀요. 아주 좋아요. 근데 쟤는 보시는 것처럼 곤충의 다리처럼 6개의 발이 쭉 나와 있고 요 끝부분에 이 바퀴를 돌려주는 모터도 있고 이걸 회전하기 위한 조향 모터도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얘를 달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성에는 대기가 있어요. 지구랑 비슷해요. 온도 조건도 지구랑 비슷하고 방사능도 없어요. 때문에 그냥 지구에서 지상에서 잘 만들어서 보내면은 잘 움직여요. 근데 걔를 달에 갖다 놓으려면은 이 끝에마다 아까 말씀드린 원박스나 그 보온 장치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무게가 엄청 늘어나죠. 그럼 로버가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미국에서 화성에 보낸 로버는 화성에서만 잘 움직이는 로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겁니다. 바퀴는 6개를 확보를 하고 최소한 그 지형에 대한 그리고 그 2개의 몸체가 아까 동작 시연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회전 운동과 꺾이는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지형에 대한 강인성도 확보를 하고 몸체의 수는 최대한 2개로 줄임으로써 그 보온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숫자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그 안에 로버의 중요한 모터나 기어를 다 안쪽으로 집어넣자 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디자인이 이거고요. 근데 이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실제 이게 잘 움직일까? 잘 워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로봇 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엘모사에서 나온 장난감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간단한 기구부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기구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는 거죠.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앞과 뒤에 지형이 바뀌는 곳에서도 잘 움직이는지, 좌우 지형이 바뀌는 거에서도 잘 움직이는지 그렇게 해서 검증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로버를 만들어서 달에 보내면 잘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이 내렸다고 해서 이게 정답일까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검증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전 세계 로봇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인다고 얘기했을 때 물론 바로 그게 틀리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니네 충분히 그거를 검사하고 검증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이 달 탐사 로봇에 적용된 기구부는 제가 속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 연구팀에서 오래전부터 개발해왔던 로봇에 이미 적용이 돼 있고 똑같이 이 로봇 2개의 몸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로봇가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로봇은 이 로페즈에 적용된 이 기구부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연구 기관을 통해서 뭐 계단, 험지, 늪지 등에서 많은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기구부가 이미 오랫동안 검증이 돼 있고 우리는 이 기구부의 DNA를 우리 달 탐사 로봇까지 유지했다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동 로봇을 개발하는 DNA가 전략적으로 흐르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 탐사 로봇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달에 갔을 때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달 탐사 로봇의 형상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 탐사 로봇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D 설계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D 설계를 할 때
이 로보의 형상은 저희가 앞에 연구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만 실제 이 로보를 움직여주는 모터가 어떻게 붙어야 되고, 그리고 로보의 회전이나 각도를 조종해주는 조그만 컴퓨터와 같은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 제어기를 어디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 로보를 동작시켜주기 위한 배터리를 어느 정도를 넣어줘야 하고 어디에 그거를 탑재하는 게 가장 좋겠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 3D 도면을 저희가 도출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직접 보시는 달 탐사 로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발표를 하면서 이 달 탐사 로보의 이 지명 형상 적응 장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달 탐사 로버에 달려 있는 바퀴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바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지상에서 사용되거나 뭐 하는 로봇 그 이동 물체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된 타이어가 많이 장착이 돼 있죠. 근데 고무는 아쉽게도 우주에 나가면은 진공과 저온이기 때문에 고무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무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극저온이 되면서 퍼석퍼석해지면서 바스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는 우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속형 휠을 만들었고요. 지금 앞에 계셔서 보신 것 같이 지면에서부터 저 달 탐사 로버의 100가지의 높이가 약 10cm 정도로 이 로버 몸체에 비하면 꽤 높은, 꽤 많은 부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마땅한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겠지만 포탈 엑셀이라고 하는 이런 기고부 방식인데, 바퀴를 회전시켜주는 중심 축을 조금 더 높게 달아줌으로써 요 밑에 장애물에 걸리는 높이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보에 그러한 포탈 엑셀이 장착된 이유는 로보가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함에 있어 그 포탈 엑셀이 충분히 없으면은 지상고가 충분히 없으면 너무 작은 돌도 다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럼 경로가 복잡해지고 지상에서 로버를 제어하기도 어렵고 그 이동하는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그 쓸모없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하기 위해 저러한 포탈 엑셀이라는 그 기고부를 장착을 했고, 저 로버는 약 10cm 미만의 장애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피하지 않고 그냥 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구부가 장착이 돼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 로보가 어떤 실제 개발된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 로보를 개발할 때 저희가 개발 목표는 10kg이었습니다. 왜 10kg이었냐면은 이 로보를 싣고 발사해줄 로켓이 이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로봇이 지상에서 우주까지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가는 궤도선도 올라가야 되고 뭐 다른 다양한 과학 장비도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지다 보니까 이 로보에는 20kg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거고요. 하지만 그 20kg은 아까 말씀드린 보온 박스, 그리고 뭐 과학자가 실험을 해야 되는 과학 장비, 그리고 로보가 지구랑 통신을 해야 하는 통신 장비들이 다 합쳐졌을 때 20kg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개발 버전은 10kg 미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로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들어진 로버의 무게는 약 12.1kg, 7kg입니다. 좀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 금속 키를 저희가 제작을 할 때 너무나 저러한 형상을, 복잡한 형상을 특수하게 가공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무게가 늘어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로보가 이제 실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로보가 소모되는 전기가 우리가 계산한 대로 잘 계산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로보에 약간 테스트 선을 달고 로보에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받음으로써 저희가 잘 설계한 데이터와 잘 맞게 동작을 하는지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가져오진 못했지만 달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놓은 모래사장과 같은 달 지형 모사 환경을 저희 연구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형상을 울퉁불퉁하게 하고 뭐 간단한 바위, 큰 바위, 작은 바위 같은 걸 갖다 놓고 그 로보가 그러한 지형 현상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극한 환경에서 그리고 어려운 지형에서 로봇을 움직일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가 달 환경에서 극좋은 환경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1차 테스트로 마이너스 50도 환경에서 저희가 운용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영하 50도는 저희 연구원이 같이 들어갔다가 로봇은 견디는데 저희 연구원이 그 마이너스 50도를 못 견뎌가지고 아직 이 로봇가 고장나는 시점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로봇만 안에 들여놓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로봇가 고장날 때까지 극한 환경에서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달 탐사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드린 로봇은 어떻게 보면 완성품은 아닙니다.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작이 있어야지만 2020년에 달 착륙이라는 완성된 목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한 이 향후에 이 로봇에 장착된 부품 같은 거에 의해서 로봇의 외형이 약간은 변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 로봇의 그 몸체 2개의 바퀴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구 이동부의 특성의 전략은 저희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략을 도출한 거가 굉장히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주 개발 기술은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한테 특히 어린이 오늘 와줘서 정말 감사한데 어린 분들한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템이죠. 근데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2020년 달 탐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이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바퀴 달아서 네.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로봇을. 근데 네. 달이라는 곳이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 기온이나 지형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죠. 좀 놀랐거든요. 연구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느 정도 연구를 하신 건가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달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오랜 기간 연구하신 천문 과학자, 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의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축적한 연구 경험을 저희가 받아서 이 로봇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전 연구 조건은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해서 이 로봇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달 탐사 로봇 로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유석 네. 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형 로봇이죠. 달 탐사 로봇 로버가요. 달에 직접 가게 된다면요. 우리나라가 이 달 탐사, 달에 직접적으로 가서 탐사하게 되는 세계에서 4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4번째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실현된다면요. 이런 도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되고 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